음, 그동안 뭐 좀 고기 좀 많이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장마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곧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 장마는 낚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대체로 요 산란이 끝나면은 이제 곧 모내기철 이게 되면서 이제 배수가 낚시에 아주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제방 낚시, 제방에서 내림 낚시로 수심 깊은 곳에서 이제 제등 낚시와 유사한 낚시로 이제 떡붕어 낚시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지를 못하면서 이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참 제방 낚시 사자붕어 칼칼한 탁 쏘는 이 떡붕어 손맛은 뭐 느껴본 사람만 이제 알죠. 자, 그런데 이거를 맛보지 못해도 대물 낚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대물 낚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 경험상 요때가 아주 호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 경험을 가지고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를 하면서 큰 붕어를 잡았던 직접 경험,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배나 타 조사들의 간접 경험에 의한 대물 낚시, 대물 터, 대물 미끼, 대물 채비 이런 거를 토대로 이제 낚시를 하게 되는데, 이건 저의 직접 경험 두 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제가 다니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배수장입니다. 배수장. 이 배수장, 여기 보면은 꽝 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붕어가 잘 나왔는데 산란이 시작이 되면서 입질이 뚝 끊겨버려요. 이 배수장. 어떤 배수장이냐? 이제 저는 이제 낙동강 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강 옆에 위치한 배수장, 그 다음에 좀 넓은 배수장, 그 다음에 배수장이 소수로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배수장이 이제 깊고 낮고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어우러져 있는데, 이 대물붕어는 거의 다 낮은 수심에서 오더라고요. 근데 주위에는 이제 갈대나 떼짱 이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낮은 수심에 뭐 수초가 조금 발달돼 가지고 은신할 수 있으면서도 드문 수초가 나 있는 장소, 이런 데가 이제 이 대물 붕어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붕어 산란이 시작되면 완전히 끊겨버려요. 이런 저수지가 산란이 시작되면. 자, 그러면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산란이 이제 소수로나 이런 데서 낚시가 진행되다가 조금 있으면 잉어가 이제 딱 산란하기 시작하면 붕어 낚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특징이 이 배수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잉어 산란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산란을 한 붕어들이 이제 입질이 시작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잉어 산란이 끝나면은 이제 배수가 시작이 되고요. 배수가 시작이 되면은 제방에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 배수장은 수위 변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대물 붕어, 대형 붕어들이 이제 낮은 수심의 포인트로 이동을 하면서 회유하면서 이제 먹이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시간대는 이제 밤 낚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배수장이. 근데 이제 낮에 한 9시 정도 이렇게 해가 떠가지고 수온이 약간 상승한다 할 정도의 시간대가 되면 어김없이 회유하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유하는 길을 보게 되면 방향이 일정해요.
방향이.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은 조하고 둘이 가서 낚시를 하게 되면 왼쪽에서 입질이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저한테 입질이 와요. 우측에 앉아있는 저한테. 그래,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회유하고 시간도 거의 일정하게 이제 회유하더라. 자, 여기서 해마다 이제 그 사자를 잡던 장소가 바로 이제 배수장인데, 그, 이제 이런 그 배수장에 처음 출조를 하시게 될 때는 그 회유 롤을 잘 못 참잖아요. 그죠? 모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첫 번째는 그냥 먼저 다대편성으로 그 짧은 데부터 이렇게 쭉 긴 데로 나열을 해가지고 그 붕어들이 회유하는 그 길이 어느 정도의 낚싯대에 해당되는 그 길목인지 요거를 찾기 위해 가지고 다대편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입질이 한번 오잖아요. 그럼 다른 거 미련 갖지 마세요. 그냥 그 입질하는 그 칸수 있잖아요. 그거 언저리로 해가지고 한 2대나 쌍포나 4대 정도 요렇게 이제 한정해가지고 다른 낚싯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요 낚싯대에 집중해가지고 낚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대부분이 이제 한 70에서 한 1m 정도 이 정도의 그 낮은 수심이기 때문에 그 요 길로만 붕어들이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요. 자, 그래서 그 대물들이 막 그 먹이를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다니는 길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질이 한번 왔던 낚싯대 그 위주로 낚시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낚싯대 다대편성한 낚싯대에서 입질 온 낚싯대에다가 집중하느냐. 아니 다니는 길은 똑같은데 한 번 휙 지나버리고 나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대물들이 여기는 내가 먹을 게 많네. 좀 더 먹고 가야지.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최대로 늘려주기 위해 가지고 집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2대에서 4대 정도에 이제 한정시키는 이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끼는요. 그 낙동강에는 거의 이제 떡붕어, 시나리, 토종. 뭐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항상 제가 이제 낚시할 때 토종 말고 시나리나 떡붕어가 있을 때는 그냥 바닐라가 무조건 요 바닐라 포테이토, 바닐라 글루텐 요게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자,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대물 낚시는 템포 낚시보다는 좀 기다리는 낚시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 점착성이 좋은 딸기 어분 글루텐 요거를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브랜딩해서 이제 요 떡밥을 가지고 저는 이제 낚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저의 주관이에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꼭 이게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뭐 소개는 안 했지만 여러 번 출조를 했어요. 해마다 사자 붕어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잉어 너무 많아요. 잉어가 대도 부러지고요. 원줄도 나가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든 찌도 다 끌고 가버리고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자, 요번 장마가 이제 끝나면 아주 좋은 조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출조 1순위로 한번 이제 출조하게 되면 여기를 제일 먼저 가서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베스가 유입된 저수지입니다. 베스가 유입된 저수지. 저도 이 베스가 유입된 저수지에서 저의 최대어를 낚았어요. 창녕에 있는 저수지인데 아주 터가 빡십니다. 이 저수지에 베스가 유입이 되면은요, 가장 큰 특징은 먹이사슬 구조의 파괴입니다. 먹이사슬 구조. 플랑크톤이나 그 위에 물벼룩이나 아니면 새우나
이런 것들을 무차별로 공격을 해가 다 잡아먹는 게 이제 베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청소부가 다 사라지니까 이 베스가 한 유입이 돼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바닥에 청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완전히 감탕 지역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왜? 청소부가 사라지니까요. 먹이 사슬 구조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베스가 붕어, 우리 낚시 대상어 붕어, 이 잔챙이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잔챙이도 별로 없어요. 어쩌다 입질이 오면 씨알은 크죠. 자, 근데 여기에서 낚시할 때 이 무거운 찌맞춤, 청태하고 감탕이 꽉 차있는 바닥에 무거운 찌맞춤을 가지고 대물 낚시는 무거운 찌맞춤이야. 풍덩풍덩. 힘들죠, 이거. 그래서 채비가 감탕에 이제 함몰되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목줄이 긴 옥내림 낚시.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또는 이제 뽕돌은 감탕, 청태 속에 들어가지만 위에 가지바늘 채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낚시 유리하고, 또는 이제 제가 먼저 그 찌맞춤에 대해 소개해 드렸던 0점 찌맞춤, 아주 가벼운 찌맞춤인데요. 요 가벼운 찌맞춤을 통해 가지고 낚시를 했을 때 낚시는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선정은요, 이 베스가 유입돼 가지고 막 5, 6년, 10년 이렇게 지난 장소는 일반적으로 수심이 깊은 저수지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깊은 수심은요, 입질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수심대에서는 웬만하면 낚시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한 1m에서 2m 정도 이내의 이런 저수심 포인트, 여기가 좋고요. 주로 이제 이 수심이 낮은 데로 나오기 위해서는 위험하니까 주로 이제 밤에 이동하더라. 밤 낚시가 이제 진행이 많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장마철이에요. 장마철. 그럼 장마철이 되면은 이제 새물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유속이 세가지고 새물이 유입이 되면 그 감탕이 다 흘러가지고 바닥으로 쓸려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 바닥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여기가 바로 포인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 53을 잡은 것도 장마철 새물이 유입되거나 비가 완전히 많이 오고 난 다음에 비가 그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랑이라고 해요. 또랑. 새물 유입이 쭉 흘러 들어오는 물이 쭉 내려가는 그 옆에 유속이 없는 장소에서 이걸 잡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새물이 유입되면서 감탕이 쓸려가지고 바닥이 깨끗한 지역을 찾아가지고 낚시하면 유리하다. 제가 이 53을 잡은 것도 자작 옥내림 8푼찌로 이 찌가 쭉 이렇게 있다가 조금 쓱 올라오다가 옆으로 찌가 누우면서 천천히 끌려 들어가는 이제 그런 입질에 제가 걸었던 추억이 아주 그냥 삼삼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물 유입구, 바닥이 좀 깨끗한 곳, 이런 거 노려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 배수장을 첫 번째로 갔다가, 두 번째는 아마 이제 이 베스가 유입된 저수지, 제가 잡았던 곳, 바로 그 저수지로 이제 두 번째 출조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낚시 방법은, 바닥 채비도 좋고요, 옥내림 채비도 좋고, 수입엘도 좋고, 내가 제일 잘하는 낚시 채비를 가지고, 이런 이제 포인트를 선정해서, 멋진 손맛, 화끈한 손맛, 그리고 나의 최대어를 낚는 이런 장마 후의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